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의 한 은행. 한창 업무로 바쁜 오후 시간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색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무장한 남자가 은행에 들어옵니다. 청경을 폭행해 가스총을 빼앗고는 창구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한 남자. 대낮에 홀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그는 돈을 챙기고는 급하게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That answering question for those who do. If they want to talk to me, they can come talk to me at the jail. 아니, 얼굴도 뭐 한국인 같았으니까 말은 전혀 안 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그는 해외 입양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그가 한국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이 벌어졌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그 건장한 젊은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그러니 바로 내가 뒷차에 있으니까 내 차로 올라타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더라고. 고고고. 그래 이 자식이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왓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만 이놈이 계속 고요. 그날 은행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씨 차에 한 남자가 급히 타더니 가스총을 들이대며 출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출발을 하지 않자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남자. 차씨가 남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나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러시아 뭐 교포인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딱 백이니까? 백이니까 뭐 아니야. 보니까.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속으로 그랬지. 당시 담당 형사도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동묘였고요. 한국 입양아였는데. 그 기억은 나요. 김동민 혹시 그 친구 그거 아니에요? 우리말 잘 못하고? 미국에서 추방됐던 친구. 미국에서 추방된 뒤 한국으로 왔다는 해외 입양인. 우리는 그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Hi, can you hear me? Yeah. Christopher? That's my American name. They started using my Korean name when they took me from the American prison when I got out to when they took me to the immigration. And that's when they started using my...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미국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That was messed up. That was in the States. I think they should have a better system. I can also write all that to you.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you can just send it to me also, and then I can write to you. 며칠 뒤 크리스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저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 입양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 mean, they put him on an airplane with two agents. They escorted him up into the immigration line. Once he passed through the immigration line, they basically said, "See you later," and they left him to figure out things on his own.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이민국 관계자들은 크리스를 홀로 두고 돌아갔습니다. 2살에 입양된 뒤 쭉 미국에서 살아온 크리스에게 한국은 그저 낯선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보름 동안 크리스는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He didn't have anybody to call, anything like that, so he ended up living at the airport for 2 weeks, is what we were told, what he explained to me. And eventually he had got caught for stealing money out of a donation bin, and one of the police officers had kind of understood his situation and helped him by buying him a bus ticket into Seoul. And I believe he also gave him a number of like a church or something like that. 크리스가 한동안 지냈다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 크리스처럼 추방된 이들을 보살펴왔다고 합니다. LA 같은 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뭐 정말 슬리퍼 하나 끌고 심지어 뭐 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뭐 가방도 뭐 세면도구나 이런 것들 간단한
그거 가지고 한국에 딱 떨어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96년부터 7년부터 이제 그러셨다는데 여기를 거쳐가는 추방된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돼요. 하지만 크리스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석 달 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또 다른 목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개에서 이제 쭉 뭘 해주다가 영어 학원 강사로까지 취직이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 한국에서 크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 강사였습니다. 일을 하며 한국에 잘 정착하는 듯 보였다는 크리스. 하지만 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위를 위조한 것이 들통난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얘가 우리말 못하니까 내가 학위 위조 사이트에서 아마 학위 그 위조 만들어갖고 애들 가르칠 때 이제 그거 있었고 추가 범죄는 그 집에서 대마 씨가 발견됐던 거나 그거 소지 혐의가 아마 추가됐을 거예요. 크리스의 범죄 기록 조회서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함께 마약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변 검사나 머리카락 검사에서 제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저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마약을 소지한 적도 없다는 주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크리스와 같은 교도소에서 영어가 가능해 친하게 지냈다는 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하고 같이 강사로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그 마약을 한 거를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다가 여자친구하고 그 이제 사이가 안 좋게 되면서 그 여자가 나중에 이제 고발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마약이 나온 거예요. 대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크리스가 아닌 그의 방 친구였다는 것.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통역이 있었는데 통역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통역이었고 이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하는 그 내용을 글로는 제대로 썼는지 똑바로 썼는지 그건 도저히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된 크리스. 1년의 수감 생활은 그에겐 악몽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했지만 외국인 수용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된 것. 계속되는 구타와 괴롭힘에 크리스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한국인이잖아. 왜 한국말을 못하는 거냐? 그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기에 저를 하대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평범한 한국 사람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출소 뒤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직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옥에 갔다 온 교사를 고용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크리스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어를 못하고 전과자인 크리스에게 구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는 또다시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크리스. 한국에서의 삶은 막막했고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소 1년 뒤 결국 그의 발길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현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42년 전 한국이 버린 입양아 김동묘.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Do you think he got some kind of help from Korean? I'm assuming no, because a lot of the Korean government doesn't understand that he was adopted to the U.S. and then he was forcibly returned to Korea without any language, without any financial assistance, without any friends or family.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해외로 떠나야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동묘.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은 대다수가 해외로 보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묘 역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 나이 2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입양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가서 이제 그쪽 공항에서 이 아이들을 입양해 갈 양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들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동묘의 양부모는 유복한 형편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동묘에게 크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크리스가 유년 시절을 보낸 미국 애리조나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Ago. So,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The family we are looking for is the last name is his name is Chris, and he's an Asian American boy. I think I vaguely remember him, but I don't. It's been so long. 마을에 있는 학교에는 크리스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크리스 또래 졸업생들의 앨범을 찾아봤습니다. When you look at 203, Chris, his name is. is Chris right here? Oh, yeah, it's here. 1, 2, 3, and right here. That would be him. Yeah. 백인들 사이에 낀 동양인 남자아이. Go to school here in Yeah. 1988 to I see. 89. 그는 입양 이후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을까? 편지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길 이 집에 입양된 첫 해에 저는 작은 음식물 조각들을 온 집안에 숨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소파 밑이나 신발 안, TV 뒤 등 아무 곳이나 말입니다. 입양 초기의 어린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 증세였습니다. 양부모는 크리스의 본능적인 행동에 마음 아파했고 사랑으로 크리스를 보듬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는 까만 머리의 동양인 아이, 크리스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백인 아이들의 괴롭힘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크리스는 그리 고통스러운 기억만은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양부모가 늘 사랑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살이 된 크리스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양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양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양부모 사망 이후 크리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때 제 앞으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재산 중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토지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he was adopted legally to the U.S. and his parents thought he was a U.S. citizen, and when they had passed away, basically he was faced with "You're not a U.S. citizen. You're on your own" type of thing. 그런데 왜 그는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걸까? This is an adoption visa, so he was issued a visa for adoption. 크리스가 미국에 입양될 당시 받은 비자는 IR4 비자. 미국의 양부모를 대신해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밟고 아동을 미국으로 보낼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미국 각주의 법에 따라 현지에서 아동의 입양 등록 절차를 밟아야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비로소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겁니다. 크리스의 양부모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양부모님은 작은 실수를 하나 하셨습니다. 제 시민권 취득 서류에 서명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삶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이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몹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혼자가 된 크리스가 시민권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He was basically thrown out, maybe on the streets, kind of per se, with no resources, no money, no place to live. So after that, he did what he did to survive, and that was
become involved with a street gang, which they were very welcoming to him and helped support him. But gangs have bad histories, so he got into some trouble. 또다시 혼자가 된 크리스를 받아준 건 갱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갱단과 어울리던 크리스는 범죄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였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마음을 다잡은 그는 학업을 이어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갔고 대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건축, 자동차 수리, 그리고 보일러 수리의 3가지 직업훈련 역시 이수했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출소 뒤 저에겐 일자리와 살 곳이 준비돼 있었고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소하기 약 한 달 전 저의 변호사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출소를 기다리던 크리스. 하지만 그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크리스가 출소하기 한 달 전 추방 명령서가 전달된 겁니다. 미국 국적이 없으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게 한 짓은 잔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나라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버림받은 크리스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I don't approve of what he did. I mean, it's wrong in a moral sense, but I feel that his situation outweighs what his crime is, because if he had been afforded, U.S. citizenship, he most likely would not be in this situation. 지난 2007년 크리스는 결국 수감 생활을 마친 직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기구한 그의 인생은 단지 크리스 자신만의 책임일까?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시장. 해외 입양인 킴 크레이그와 그녀의 딸 인디아입니다. 홍시요, 홍시. Oh, they are. 저건 대봉이라고 이 감보도 맛있어. 저건. 킴은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No, I don't know what she's saying, but I'm assuming she's saying they're good. She knows those are the good ones. No. U.S. U.S. Yeah. I was born here. When you come here? About 3 years ago. When you go back? Soon, anytime. You like Korean food? 그녀는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is, I don't know if I'm saying it, hanbok? I'm sorry. That was sent to me after I arrived. I was actually with a second adopted family. 김은 6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후 40년 넘게 미국에 살던 그녀는 2013년 엄마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And she said, "What about your mom?" I said, "I don't know." And we started talking about my mom a lot. And she's like, "Don't you want to go? Don't you want to see?" And I was like, "Yeah, but I'm kind of afraid." 두 딸과 함께 3개월 일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킴. 수소문 끝에 어린 시절 살던 집 주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If that was the main street, then my house wa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and a little walk down. Does it look the same? Nothing the same. The road looks so much smaller, but that's a 5-year-old memory of this big road, and it's really not that big. I remember my grandmother. I remember going with my grandmother up into the mountains, and she was, I don't know, digging or picking plants, and I would play while she would do that. I remember rice paddy near my grandmother's home. I remember my grandmother's home really well.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양이 된 킴은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양 당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I put that because I was hoping somebody would recognize me and find me that way. Yeah. 당초 계획한 3개월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킴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2 weeks ago. Okay. They moved to the States. To the States, okay. In 1987. Because she asked me, "What are you doing in Korea?" I said, "I came here looking for you." And she's like, "Why are you still there?" And I said, "I can't get home." 그녀는 왜 자기 집이 있고 또 친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출국을 2주 앞두고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는 킴. 문제는 그 안에 영주권과 여권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길로 미 대사관을 찾아간 킴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Somebody said the permanent resident card is the biggest issue that you need to talk to somebody about that. So since I'm a permanent resident and not a citizen, because that was one of the issues I had when I made the appointment and went there, I was turned away the first time because they said I wasn't a citizen. They couldn't help me. I was like, 국내 입양 기관에서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t's giving up my rights. It was a form stating I'm giving up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Oh, so I was told I cannot get help from CAS without a Korean ID number. That they were limited on what they were able to do for me without this ID number. So the only way I was able to get a Korean ID number is if I sign this form and give up my LPR in the US. 결국 킴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It's been 3 years. And 3 months turned into 3 years with me thinking I'm stuck here forever. 킴은 자신이 겪은 이 현실이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킴은 왜 미국 국적이 없었던 걸까? 킴은 1973년 한 입양 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양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처럼 국내 입양 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해 입양 절차를 밟은 겁니다. 당시 6살이던 킴이 입양될 때 받은 비자 역시 IR4 비자였습니다. 또래 아이가 있는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킴. 하지만 환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From my memory, the daughter didn't like me at all. Maybe there was some jealousy because she was the only child prior to me coming. The sister was physically, she would attack me at times. I have a scar on my head where she pushed me into a desk and my head split open. 첫 번째 가정에선 킴의 입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9개월 만에 파양했습니다. 몇 개월 뒤 킴은 다른 가정에 재입양됩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킴의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줬지만 시민권 취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도 녹록진 않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에 서툰 것 등 문화적 차이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킴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양어머니. 잦은 꾸지람은 심한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She became so angry with me, and that's where our dogs slept and ate. And one day she became angry with me and made me sit on the floor with the dogs and eat because of my fork. Because I didn't find any way to get out. I didn't know how to get away from them over that situation, and I felt no hope. You're going to get what you want. We're giving up custody. And that's also where I found out for the first time that I didn't have my citizenship. 두 번의 파양 이후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킴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주 정부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녀가 생활하는 데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I work for the state of Ohio i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services. I've worked for them about 4 years. Never had any problem. 문제가 생긴 것은
신부모를 찾기 위해 두 딸과 한국행을 결심한 뒤였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그녀는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없었고 대신 한국의 입양기관을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서류를 통해 시카고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산 그녀였지만 한국인 신분으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 여권이 그녀가 해외 입양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They said I would have to definitely get a new card to travel. I asked if I should get my citizenship. They said it wasn't necessary. But I was told I should have some kind of passport, and I found out the Korean passport was very quick to get. 영주권과 여권을 분실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킴의 딸 인디아는 이 모든 상황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I was the one who pushed her to come here, and so it's hard for me, you know. Don't look at me. I'm getting emotional. Sorry. 인디아는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된 엄마가 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미국에 있는 친부모를 만날 수도 없게 된 킴 크레이그 씨. 이것이 과연 그녀만의 책임일까요? 지난해 12월 중순 킴은 3년의 싸움 끝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6개월 안에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 guess I'm considered an immigrant again. Immigrant visa to go back home to what I consider home. Yeah. 문제는 이것이 극소수의 입양인들이 어쩌다 겪는 불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워싱턴의 연방의회를 찾았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해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Thanks, Sehi, and thank you again, everyone, for coming out today to hear us speak and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issue and the current solution that we believe would help address the issue. One that was supposed to solve this issue that we're having right now. It was supposed to make citizenship automatic for all intercountry adoptees who were adopted by U.S. citizen parents. 지난 2001년 미국은 아동 시민권법을 개정해 18세 미만 입양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나이가 지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의 수는 무려 15,000명. 여기에 참석한 많은 입양인들이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모두들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am a mother. I've lived here all of my life. I said that I was 50, so I'm also a grandmother. And so my children have children, and they're all U.S. citizens. And now more than ever, I'm concerned about our country, my country, and my children's country. And I'm sorry, this is totally like, I'm so sorry. It's been more important to me than ever for me to leave behind policies that my children can subscribe to. I don't want there to be a resentment on their part. 미국 캘리포니아. 또 다른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올해 53살인 에밀리는 생후 3개월에 입양됐습니다. 미군 출신 양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에밀리.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보내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How did you feel when you found out that you're not a citizen? I felt really hurt because I felt like I was betrayed. Like, I feel like the U.S. betrayed me because my parents, they adopted me on good faith.
I have no citizenship. I'm a woman with no country. They told me I was stateless. So I didn't know that by getting older and getting disabled that it would affect my life so bad that I couldn't, even though I paid taxes and stuff, I couldn't get my benefit, you know, the whole benefit. So now I feel like, you know, I don't even have the right to vote. I don't have a right to even say anything. But I've been here for almost 53 years. And I think it's so wrong. 몇 년 전 척추장애가 생기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에밀리. 그녀는 직장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제도가 있지만 그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ave you ever felt that you are Korean? It's like I don't know where I fit in anymore. To me, I'm not a U.S. citizen. I'm stateless with no country. If they would send me back to Korea, I probably would die. They might as well just kill me here because, I mean, I'm disabled. I mean, what would happen to me? I don't know how their governments ran, or I don't know their laws. I don't know nothing about the country that I came from. There's 35,000 international adoptees who don't have citizenship. So this is a large problem. If you are not here with a green card or citizenship, you can be deported. And for adoptees, their only home is here in the United States. Driver's licenses aren't available. You don'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sometimes. Some adoptees, they hide the fact that they don't have their citizenship or their green cards, and they just work hoping that their employers will never find out. It's a very unstable way of living. 해외 입양의 역사는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해온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함께합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80년대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진 시기였습니다. 85년 한 해에만 무려 8,800명. 당시 입양이 급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죠. 한 아이가 2만 불이라고 하면 10명만 돼도 20만 불, 100명이 되면 200만 불. 뭐 IMF 때나 그럴 때 뭐 달러를 생각하면 뭐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미국에 입양을 보낼 경우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IR3와 IR4가 있습니다. IR3 비자는 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아이를 데려갈 경우 발급됩니다. 이때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이를 대신해 입양 절차를 완료한 뒤 아이를 양부모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엔 IR4 비자가 발급됩니다.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간 아이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 각주 법에 따라 현지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아동의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입양 비자의 발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 국적 취득이 보장되는 IR3 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적 취득을 양부모의 책임에 맡기는 IR4 비자로 대부분의 입양 아동을 보냈습니다. 입양 특례법이 개정 시행된 2013년 전까지 IR3 비자로 입양된 기록은 전무합니다. 입양을 보내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IR4로 갔었고 별도로 양부모나 뭐 입양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입양인들이 우리는 우편 주문 아동입니다. 미국의 부모가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 주문을 하면 자기 집에 도착하도록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아이를 미국 부모가 집에 앉아서 한국 아이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제도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건 일종의 홈쇼핑이에요. 실제로 요즘으로 치면 요즘 그런 용어로 치면 그럼 두 번째는 이쪽에서 배달을 해줘서요 아이를 그 집까지 공항까지
뭐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참혹한 방식이에요. IR4 비자로 입양을 보냈던 과거에도 해당 입양아의 국적 말소 등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은 있었습니다. 입양아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입양기관의 보고를 통해 아동의 한국 국적을 말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입양인의 경우 이러한 사후 관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진행해온 홀트 아동복지회의 국적 취득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홀트에서는 2000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전체 입양인 중 13%, 즉 12,000명에 대한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양부모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게 입양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히 아주 심각한 아동복지 제도인데 이러한 것을 민간기관에다 그냥 맡겨놓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입양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 입양기관을 통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뭐 취득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그걸 확인해서 한국 시민권을 삭탈해야 된다. 정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입양기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 해 동안 법은 그렇게 정했는데 실무적으로 아무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입양기관에서 긴급 구호 형식으로 운영 중인 추방 입양인 거주 시설입니다. 최근에 추방된 분이 오셔서 지금 방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추방된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입양인들도 있지만 추방된 입양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인원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사실 근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추방된 입양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법무부에 추방 입양인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데 그런 유형이 엄청 다양한데 그걸로 어떻게 통계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방된 입양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Currently, if you're a multicultural family, there are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for those people once they come to Korea and get married to a Korean, that they help them, with language class, with job training and whatnot. Also, I mentioned to them that North Koreans also receive assistance fo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in the South. So they have two good models to create a program from. So we don't really understand why they haven't been able to formulate some type of plan. 아이들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입양 정책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입양기관하고 미국의 입양기관들이 그냥 의논해서 사사롭게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정부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5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시민권에 대해서, 학대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정부는 100%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정부의 범죄 행위죠.